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어제로 예정되어 있었던 국민청원 정부 발표에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세워졌지만 아무 발표가 없었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퀀텀이 12.97%로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보면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상장된 암호화폐 수가 눈에 띄게 적어요. 그렇죠. 이 보시면은 업비트에는 121개의 코인이 거래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거래소에는 12개, 9개, 6개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서는 10개 내외의 코인이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빗썸은 한때 전 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한 거래소였는데 그에 비해 상장된 코인 수가 별로 없네요. 네, 이 빗썸은 2017년 한 해 동안에 수수료로 얻은 이익이 무려 3억 달러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 보면은 3,2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규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12개만 현재 빗썸에 상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국내 거래소에는 이제 보시면은 새로운 암호화폐 상장을 좀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투자자들 성향도 그런데요. 여기 한국 투자자들이 모든 코인에 좀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특정 코인에 관심을 가져서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빗썸 거래소의 이오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등을 다 합친 것보다도 1일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빗썸에게는 이 7개의 주요 암호화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인기 있는 암호화폐 상장을 하는 것이 회사의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바는 거래가 많이 될수록 수수료 수입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는 수수료 수입이 높을수록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주요 거래가 잘 될 것 같은 인기 많은 것들을 상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한국 시장에 제한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 국내 거래에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채굴자들이 거래소에 상당한 양의 암호화폐를 기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성 증가를 돕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의 공급이 좀 적어요. 그런데 바로 국내에 채굴센터도 없고 또 외국인과 해외 채굴자들의 코인도 국내에 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은 오로지 국내에서만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먼저 상장을 해놓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수요와 공급이 좀 낮은 코인을 추가해서 주문장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다면은 잠재적으로 이 부분도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지금 반등해서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하락을 했고 어제 또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사실상 정부 측이 발표가 있었는데 이 암호화폐 관련 발표에서 지금 국민들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좀 원하는 것을 이뤄주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해 2017년 12월 28일 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바로 22만 명이 국민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을 준 적 있는가 라면서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크게 비판했는데요. 바로 어제 정부의 이 발표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 대답이 좀 나올 것이다 기대했지만 사실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을 보여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코리아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여러분들이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거품 같은 것입니다. 맥주 거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꺼지는 거니까 모든 투자에서는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어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일단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규제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것들로 보시면은 세금 관련 또 신규 규제 이런 불안감도 있고, 사실상 실명제로 인해서 신규 계좌 발급이 좀 힘들다라는 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대나 20대 주부, 노년층은 좀
힘든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지금 신규 계좌 만들려면 은행에다가 본인의 급여 그리고 뭐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이런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10대나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급여가 있나요? 급여가 없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출을 못합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요즘 대학생들도 굉장히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많이 하죠. 근데 요즘 10대, 20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새로운 신규 자금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실망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좀 좋은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보시면은 지금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가 바로 스퀘어캐시에서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부분들 호재로 좀 작용하겠고요. 그리고 퀀텀 보겠습니다. 퀀텀은 좀 유일하게 좀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1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은 퀀텀 기반의 인큐베이터 CEO 이 토큰이 바로 발행됐어요. 발행되면서 이 ICO에서 판매가 되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인기가 있고 또 최근에 이 퀀텀이 중국과 캐나다에서 스마트 시티 조성에 이것을 사용한다,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예전에는 이제 이더리움 위주의 인큐베이터 토큰이었는데 이제는 퀀텀 기반으로 좀 전환이 된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대 심리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또 좋은 소식이 바로 테더가 이제 문제가 최근 되고 있는데 찰리리가 트윗에 발표를 했어요. 바로 테더가 이제 소환장을 발부받았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환장을 발부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더가 거래가 중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사실상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었으면 자기 스스로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고 떳떳하기 때문에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퀀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다른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흐린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은 없네요. 흐린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비트코인과 ICO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합니다. 페이스북은 블로그를 통해 우리의 핵심 광고 원칙은 안전성과 인간 우선이라며 오도될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광고는 페이스북에 설 자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사기와 속임수를 쓰는 암호화폐 관련 회사가 많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며 페이스북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광고에 대해서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텍사스은행 어라이즈 뱅크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ICO로 모은 자산 6억 달러, 우리 돈 약 6,440억 원을 동결하고 추가 ICO도 금지했습니다. 어라이즈 뱅크는 ICO를 시행하면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은행 매입과 비자카드 제휴 등 허위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 연구가 수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등장해 폭발적 잠재력으로 세계의 뜨거운 감자였고 오늘의 혼란은 사실상 예고된 상태였는데요.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2,000건 이상 다양한 정책 과제를 연구기관에 맡겨오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연구는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을 주제로는 단 한 건이 이뤄졌는데요. 정책 연구를 하는 곳에서 지난 한 해 핫 이슈였던 암호화폐 연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홍콩 정부가 소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암호화폐로 바로 알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인데요. 시민들에게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현명한 투자법을 익히게 하려는 의도라고 하네요. 홍콩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야 할 캠페인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코운비치였습니다.